엄마 나 요즘 이렇게 자꾸 이유도 없이 배가 아파. 네가 맨날 그 인스턴트 라면이나 먹으니까 배가 아프지. 엄마 나 수업 시간에 너무 집중이 안 돼. 네가 맨날 웹툰이나 쳐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맴돌아서 공부가 안 되지. 집중이 안 된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머리나 배가 자꾸 수시로 아프다. 이런 것들이 다 우울증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우리 애는 정말 밝은데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무따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요즘에 중2병이라는 말 있잖아요.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중2가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 전 중학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고등학생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 리뷰 요청을 받을 때 요 책은 좀 하고 싶었어요. 청소년 우울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춘기 아이와 만성 우울증을 겪고 있는 좀 예민하고 불안이 높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투닥투닥 하는 것들과 좀 좋아지는 과정들, 이런 어떤 에세이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냥 살아만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 딸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타이레놀 13알을 먹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이제 OECD 국가 1위, 청소년 사망률 원인 1위가 자살, 그리고 자살의 원인 중에 1위가 공부. 엄마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와 공부도 못해 시키야,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인 줄 알아? 나가서 돈을 벌어봐 얼마나 힘든데. 저는 정말 이 말에 결사반대하는 게,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어머니 그러면은 옛날로 돌아가서 앉아서 공부만 해보세요. 잘 되나? 그리고 요즘 애들이 하는 그 학과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리고 애가 지금 막 방황하는 것이 꼭 망가졌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그냥 걔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건데, 엄마 아빠가 그거를 못 봐주는 거거든요.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너의 모습은 지금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밤새는 거, 너 지금 게임하는 거, 너 지금 운동 안 하는 거, 너 친구들이랑 노닥거리는 거, 공부 안 하는 거, 그거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 인생이 틀렸냐고요? 애 자체가 틀린 애냐고요? 내가 틀린 애를 낳았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항상, 아빠들도 마찬가지지만, 행동 수정에만 이렇게 초점을 두고 행동만 가지고 계속 애를 이렇게 잡아 족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애가 왜 그러고 있느냐를 살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미스됐던 거죠, 엄마가. 그래서 애가 괜찮은 줄 알고 밝은 애니까, 착한 애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 순간 유서를 쓰기 시작하고, 가출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자해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약을 과도하게 먹으면서 쓰러지기를 이렇게 갈망하면서, 그러다 보니 엄마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단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달라고 사인을 보냈던 그 단서가 있었는데 엄마가 몰랐던 거죠. 엄마 나 요즘 너무 머리가 아파. 야, 네가 맨날 밤새 게임만 하니까 머리가 아프지. 엄마 나 요즘 이렇게 자꾸 이유도 없이 배가 아파. 네가 맨날 그 인스턴트 라면이나 먹으니까 배가 아프지. 엄마 나 수업 시간에 너무 집중이 안 돼. 나 학원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네가 맨날 웹툰이나 쳐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맴돌아서 공부가 안 되지. 집중이 안 된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머리나 배가 자꾸 수시로 아프다. 그다음에 잠을 잘 수가 없다. 빨리 잠들 수가 없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이 다 우울증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우리 애는 정말 밝은데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우울증은 대부분 가면성 우울증으로 나타나거든요.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자기의 우울한 감정을 회피하고 쌓아두다 나중에 이제 극단적인 모습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있게 될 때 폭발되는 거거든요. 그 우울감이 쌓아놓고 억압한 만큼 혼자 있을 때 굉장히 크게 증폭이 돼서 확 자살 시도하고 확 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근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도 되게 밝게 잘 놀거든요. 채팅도 잘하고 뭐 깔깔거리고 잘 먹고, 아이고 선생님 저렇게 자고 잘 먹는데 무슨 우울증이에요? 청소년 우울증은 그럴 수 있어요. 잠을 굉장히 많이 잘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엄마가 딸에게,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친하게 지내보자. 우리
대화를 좀 해보자. 이랬더니 딸이 엄마, 화해를 해야 대화를 하지. 그래서 엄마와 딸이 이제 화해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해요. 딸이 먼저 이제 얘기를 했죠.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크게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사건들을 나열하기 시작해. 이 책에 다 나오거든요. 사건들을 나열해요.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 이런 유리알 같은 것을 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정말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굉장히 크게 극대화해서 마음에 박힐 때가 있어요. 엄마가 조금 더 격양돼서 화를 냈던 그 순간들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엄마가 정말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딸도 엄마 나도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하고 또 사과하고, 이게 화해잖아요. 화해했던 어떤 한 순간을 거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화들은 싸움이 아닌 대화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엄마는 아이에게 사랑이라고 준 거죠. 엄마는 살아봤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길인지, 더 쉬운 길인지, 더 잘 되는 길인지 아니까 그 길을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내어주고 이끌어주려고 했던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나는 좁은 길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싶어, 이거였던 거예요. 엄마는 그냥 내비게이션만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내비게이션도 결국 길로 이끄는 거잖아. 그랬더니 이 딸이 아니지 엄마, 내비게이션은 내가 목적지를 입력하는 거잖아. 근데 엄마가 이제 깨달은 거죠. 나는 사랑이라고 해서 아이를 지도하려고 했던 건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다 이룬 나의 모습을 아이에게서 이루기를 바라면서 행여나 아이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에 내가 길을 만들고 내가 목적지를 정해서 아이를 넓은 길이랍시고 이끌었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넓든 좁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입력한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기가 너무 힘들었더라는 거죠. 내 틀에서 아이를 놓지 못하는 태도가 아이를 사실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식의 인생은 또 자식만의 거거든요. 그건 또 그 아이가 경험하면서 쌓아가야 할 본인의 몫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각자마다 다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근데 부모들은 자칫 잘못 실수하는 게 자식을 곧 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에게서 떼어내는 작업을 못한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 50, 60 돼서도 못하는 부모가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불행한 거예요. 이 책의 저자인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저도 이제 어제 수업에서 교수님이 했던 말인데, 내 자식을 좀 믿어라. 엄마는 행여나 애가 잘잘못을 모를까 하여, 행여나 사회에서 미움받을까 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애는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다 알고 있다. 근데 엄마니까 치대고 싶어서, 엄마니까 좀 퇴행하고 싶어서 애기짓 좀 하는 건데, 엄마는 그때마다 잘잘못만 따지고 있으니 아이는 기댈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이는 사실 잘잘못을 알고 있고 옳고 그름을 알고 있고 본인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훌륭한 건지도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잘 할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해답이에요. 근데 기다려주는다는 게 상당히 오랜 인내심을 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땐 부모가 좀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이런 책을 보면서 내려놓고, 얘는 내가 아니지, 얘는 주체적인 또 다른 인간이지, 얘도 때가 되면 다 일어설 것이다, 내가 믿어주면 얘는 일어설 것이다 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과정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도 자신의 우울감이나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부모의 잔이 꽉 차 있으면은 쏟아져요. 예, 그렇잖아요. 컵에 물이 꽉 차면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도 팍 쏟아지는 거거든요. 부모가 본인의 분노, 본인의 스트레스, 본인의 불안이 꽉 차 있으면은 애가 조금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을 때 그냥 팍 예민하게 쏟아지니까 아이는 그걸 큰 부정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평생 마음에 상처로 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이가 균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나이 꽉 찬 잔을 자식에게 풀지 말고, 걔는 나와는 또 다른 주체야, 자식에게 풀지 말고 스스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우울감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풀어나가시면서 아이와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아이를 믿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잘 개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좀 유별난 것 같은 내 자녀를 좀 관계를 개선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